여러분은 살면서 삶이 뜻대로 안 풀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잠시 멈춰서서 삶이 뜻대로 안 풀릴 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감정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어른의 서재,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크게 잘못 산 것 같지는 않은데도 마음 한쪽에서 계속 이상하다는 신호가 울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남들만큼은 아니어도 성실하게 살아왔고 해야 할 일들을 피해 다니지도 않았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늘 기대보다 한 발쯤 뒤에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기 말이에요.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닌데 삶이 자꾸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분명히 움직이고는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닐까? 아니면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 걸까 하고요. 이럴 때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을 건넵니다. 요즘 세상이 원래 다 그렇다거나 아직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거나 더 독해져야 버틸 수 있다거나 하는 말들인데 그 말들이 전부 틀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마음에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이 상태가 비정상은 아니라는 확인 그리고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단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삶이 뜻대로 안 풀리는 시기는 대개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도 아니라는 점을 오늘은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성실하게 살다가도 반드시 한 번쯤은 이 구간을 지나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착실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계획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도 인생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 같은 시간이 찾아오고 그 시간에는 노력과 결과 사이의 간격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먼저 지치게 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시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 시간을 건너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같은 질문을 붙잡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냈던 한 사람의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이어서 오히려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인물이고 교과서와 책 속에서는 늘 가르치는 사람, 완성된 사상가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공자입니다. 우리는 공자를 흔히 처음부터 존경받았던 현자처럼 떠올리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을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실패에 더 가까운 시간이 훨씬 길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젊은 시절부터 뜻은 컸지만 그 뜻을 펼칠 자리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불러주는 곳은 거의 없었거든요. 정치에 나가기도 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고 기회를 잡는 듯 하다가도 금세 밀려났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여러 나라를 떠돌며 머무를 곳을 찾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함께하던 제자들조차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둘씩 떠나가야 했고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보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더 많았던 시절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포기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이 시간을 어떤 태도로 통과했느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삶 전체를 원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삶이 잘 안 풀릴 때 사람은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나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며 하늘을 원망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사람을 탓하는 쪽인데 공자는 이 두 방향을 아예 처음부터 잘라냈어요.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 문장은 참으라는 말도 아니고 체념하라는 말도 아니며 인생이 안 풀릴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정신의 기준선에 가까운 말이에요. 원망이라는 감정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다만 그 상황을 견뎌야 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닳게 만들기 때문에 삶이 뜻대로 안 풀리는 시기에는 문제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삶이 흔들릴수록 바깥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먼저 바라보라고 말했고 그 연장선에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편안하고 소인은 늘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나눈 말이 아니라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마음이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설명한 문장이고, 삶이 뜻대로 안 풀릴수록 우리는 점점 조급해지고 비교에 민감해지며 사소한 말에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공자는 그 상태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직 마음이 쉴 자리를 찾지 못한 과정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지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삶이 안 풀린다고 느끼는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힘든 구간을 통과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삶이 뜻대로 안 풀리는 시기가 길어지면 사람은 가만히 버티는 법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대신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는 더 세게 밀어붙이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모든 걸 내려놓아 버리는 쪽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그래서 잠을 줄이고 마음을 더 쥐어짜고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면 언젠가는 이 답답함이 뚫릴 거라고 믿어보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식은 점점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미 한번 흔들린 마음 위에 더 큰 압박을 얻는 셈이 되기 때문에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더 무너지는 이상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더는 애써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아예 기대를 접고 노력 자체를 무의미한 일처럼 느끼면서 스스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두 선택이 모두 삶이 안 풀릴 때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라는 점입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도 전부 내려놓아 버리는 것도 결국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에요. 공자는 이 지점을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는 말인데 이 문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간쯤에서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을 정확히 짚어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릴 때 지나치다는 건 상황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더 달리는 것이고 모자라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은 길 앞에서 스스로 가능성을 접어버리는 태도인데 공자는 이 두 가지를 같은 실수로 봤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삶이 안 풀릴수록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정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조급해질수록 더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지고 그래서 스스로를 극단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하지만 공자가 보기에 삶이 막히는 시기는 방향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지 자신을 부숴서라도 통과해야 하는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걸음을 한 번 더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는 결과가 늦어지는 순간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았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 더 멀리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가려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인생이 안 풀릴 때 속도를 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공자는 그 두려움 자체가 오히려 길을 막는 원인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판단은 거칠어지고 선택은 점점 단순해지기 때문이에요.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을까? 왜 남들처럼 과감하게 못 버틸까? 왜 이 정도도 못 견딜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삶이 안 풀리는 이유를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죠. 하지만 공자는 이런 자기 비난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지나침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만 끌어안는 순간 사람은 인생이 가진 시간의 요소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삶과 죽음에는 몫이 있고 부귀에는 때가 있다는 말인데 이 문장을 운명에 맡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되고 공자가 말한 핵심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각자의 인생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인정이에요. 이 말은 노력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노력과 결과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는 시간의 간격을 이해하라는 말에 가깝고 그 간격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 가장 안타깝다고 그는 보았던 겁니다. 삶이 뜻대로 안 풀릴 때 가장 사람을 괴롭히는 감정은 실패감보다도 자책감인데 공자의 이 말은 그 자책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의 결과가 곧 당신의 가치나 능력을 증명하는 것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생깁니다. 더 밀어붙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내려놓지도 말라는 이 태도는 결국 지금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자는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순간에도 당장 손에 쥔 것과 발밑에 놓인 일상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보았고, 그 생각은 아주 소박하지만 묘하게 오래 남는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베고 누워도 즐거움은 그 안에 있다는 말인데, 이 문장은 성공 이후의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도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에 대해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지점으로 향합니다. 인생이 안 풀릴 때 우리가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이에요. 삶이 뜻대로 안 풀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 마음속에는 서서히 한 가지 질문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게 결국 내 잘못이 아니냐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상황을 탓하다가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사람은 그 화살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닐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 혹시 애초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반복해서 떠오르죠. 이 자책이라는 감정은 겉으로 보면 반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성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 되고, 그 짐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마음의 발목을 붙잡는 역할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공자가 인생을 바라보며 가장 경계했던 태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그는 사람이 잘못을 돌아보는 것과 모든 결과를 자기 탓으로 끌어안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삶이 안 풀릴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마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은 아주 쉽게 생깁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수록 이유를 찾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하늘이나 사람 혹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공자는 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 감정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가장 먼저 고갈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애초에 그 방향으로 마음이 흐르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라고 말하는데,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바꿀 수 없는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고,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말은 이미 지나간 선택에 스스로를 묶어두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삶이 안 풀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행동이 바로 과거를 되씹으며 마음속에서 같은 장면을 수없이 다시 재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현재의 힘을 계속 깎아먹습니다. 공자는 이런 상태를 똑똑한 반성이라고 보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제자리를 잃은 상태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과를 받아들이되 그 결과를 자기의 존재 전체와 동일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삶이 안 풀릴 때 결과는 나쁘게 나올 수 있지만 그 결과가 곧 당신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이 짧은 문장 하나로 정리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흘러가라는 말이냐고요? 하지만 공자가 말한 태도는 포기가 아니라 구분이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 태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군자는 자신에게서 답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답을 찾는다고 말했는데, 이 문장은 책임을 떠안으라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울 때 기준을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 두라는 뜻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삶이 뜻대로 안 풀릴수록 사람은 남의 시선에 더 민감해지고 평가와 비교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워지는데, 공자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해답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나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 시간을 보내지는 말자는 제안에 가깝고, 그 제안이 지금 이 시기를 통과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원망과 자책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아주 작은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있어야만 다음 걸음을 어떻게 옮길지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삶이 안 풀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잘하려 애쓰는 것도 더 크게 결단하는 것도 아니라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마음이 흐르지 않게 붙잡아두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겨우 붙잡아둔 마음이 왜 자꾸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그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삶이 뜻대로 안 풀리는 시간이 계속되면 원망과 자책을 조금 내려놓았다고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하나 남는데, 그게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라는 점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 불안은 당장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공포라기보다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결국 뒤처지는 건 아닐지, 나만 멈춰 서 있는 건 아닐지, 시간이 나를 놓아버리는 건 아닐지 하는 막연한 느낌으로 조용히 쌓여가는 감정에 가깝습니다. 공자는 사람들이 흔히 이 불안을 능력의 문제로 오해한다고 보았는데, 그는 그 불안의 뿌리를 훨씬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군자는 마음이 넓고 편안하지만 소인은 늘 불안하다고요. 이 문장은 도덕적인 평가가 아니라 삶이 흔들릴 때 마음이 어떤 상태로 변해가는지를 설명한 관찰에 가깝습니다. 삶이 잘 풀릴 때는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의 속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뜻대로 안 풀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더 자주 살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기준이 점점 바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남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나는 왜 아직 여기인지,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왜 더 앞서가는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하면 불안은 그 질문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게 돼요. 공자는 이 상태를 삶이 실패해서 생기는 불안으로 보지 않았고, 마음이 제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넓다는 표현을 단순히 느긋하다는 의미로 쓰지 않았어요. 마음이 넓다는 건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도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좁아진다는 건 기준이 점점 외부로 이동하면서 타인의 속도와 평가가 나의 현재를 규정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잠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더 정확하고, 공자는 바로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불안을 없애야 하느냐고요? 하지만 공자가 말한 태도는 불안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불안은 대개 지금의 삶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잠시 흔들릴 때 나타나고, 그 기준을 다시 자기 안으로 가져오기만 해도 불안의 크기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는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내 삶의 방향을 남의 속도와 비교로 결정하지 말라는 제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삶이 뜻대로 안 풀릴 때 불안해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불안 자체가 당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점을 이 문장은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히려 불안이 커졌다는 건 지금 삶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그만큼 진지하게 자신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공자는 이 불안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마음이 다시 넓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말했는데, 그 자리는 대단한 결단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여유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삶이 뜻대로 안 풀릴 때 불안해지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에 도착했다는 신호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도 왜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결과가 늦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삶이 뜻대로 안 풀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답해주지 않는다는 불확실함이라는 점을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노력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언젠가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니면 몇 년 뒤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 결과가 늦어지는 시간을 견디는 데서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오면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결과가 없다면 아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스로를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공자가 인생을 바라보며 가장 분명하게 구분했던 것 중 하나는 노력이 부족한 상태와 결과의 시점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 사람이 가장 크게 흔들린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삶과 죽음에는 몫이 있고 부귀에는 때가 있다는 말을 남겼는데, 이 문장은 인생을 운명에 맡기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준비를 해도 모든 결과에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과 결과가 직선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인생에서는 그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길게 놓여 있고, 그 공백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공자는 바로 이 공백의 시간을 실패로 규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오히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를 부수는 태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충분해도 결과의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삶이 뜻대로 안 풀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결과가 늦어지는 것과 길이 틀렸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착각하고 있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공자가 보기에 길이 틀렸는지 아닌지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였고, 그 태도란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말을 남겼는데, 이 문장은 무모하게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스스로 정한 방향을 쉽게 부정하지 말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결과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을 전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면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가장 가혹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고, 그 평가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빨리 닳아버립니다. 공자는 인생을 단거리 경주처럼 보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 걸리는 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결과가 늦어지는 시간을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한 실패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삶이 안 풀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를 당장 판단해버리고 싶어지고, 그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불안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자의 시선에서 보면 지금의 이 답답함은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니라 결론을 미루는 힘이 필요한 시점에 더 가깝고, 그 힘이야말로 중년의 삶에서 가장 단단해져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늦어지는 시간을 견딘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대신해 지금의 태도를 지키겠다는 선택에 가깝고, 그 선택이 쌓일수록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삶이 뜻대로 안 풀릴 때 지금 이 시간이 길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가고 있는 길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렇게 버티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당장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조용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삶이 뜻대로 안 풀리는 시간을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면서 아마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런 질문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 말이에요. 하지만 공자가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남긴 태도는 이 질문에 당장 행동으로 된 답을 주기보다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는 인생이 흔들릴 때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하는지를 먼저 묻기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말 중에는 아주 소박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빼고 누워도 즐거움은 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문장은 성공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고 지금에 만족하라는 말도 아니며, 인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문장에 가깝습니다.
삶이 뜻대로 안 풀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임시이고 이 시간을 빨리 벗어나야만 진짜 삶이 시작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금의 시간은 견뎌야 할 고통으로만 남게 되고 하루하루는 의미 없는 대기 시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그 시간을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준비와 결과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도 사람이 숨을 쉬고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거친 밥이라는 말은 풍족하지 않은 현실을 뜻하고 물을 마신다는 말은 부족한 환경을 말하며 팔을 빼고 눕는다는 말은 완벽하지 않은 쉼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즐거움은 그 안에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미래만을 바라보며 현재를 밀어내기 쉬운데 공자는 바로 그 태도가 사람을 더 쉽게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가 오지 않은 시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고 그 시간 속에서도 최소한의 균형과 리듬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길게 가기 위한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삶이 뜻대로 안 풀릴 때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지금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태도는 지금 당장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에 더 가깝고 그 허락이 있어야만 사람은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고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멈춘 시간이 아니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시간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삶이 뜻대로 안 풀린다고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공자도 자신의 인생을 한 시점의 결과로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긴 시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유지했는지가 결국 그 사람을 설명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특별히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고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남아있어도 괜찮으며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지나치게 몰아붙이거나 이미 끝난 사람처럼 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삶이 뜻대로 안 풀리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오고 그 시기를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고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지 않아도 괜찮으며 다만 지금의 당신이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